안녕하세요. 정보박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6 버전으로 2020년 7월, 중요한 시기죠. 7월 11일 정기검정부터 출제 기준이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개정되어진 출제 기준으로 진행되어진 첫 시험인 7월 정기검정 1교시 문제 A형 기출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장 환경에서는요, 바탕화면에 ITQ 수험장 더블 클릭한 다음에 실행하고 수험번호로 로그인하라는 요구 절차 감독자 선생님께서 안내를 하세요. 그 안내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켜라. 문제집 몇 받고 난 다음에 저희는 2016으로 할 거니까 엑셀 2016 더블 클릭해서 해당 프로그램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2016 버전은 2010 버전과 달리 빠른 실행 화면이 한 단계 더 진행되었습니다. 여기서 새 통화 문서를 클릭을 하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통화 문서 창이 열렸고요. 자, 그 다음에 답안 파일 저장하라. 저장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저장 아이콘 클릭을 해서요. 저장 위치 지정은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찾아보기를 선택을 합니다. 2016 버전은요. 찾아보기 클릭해야지 다른 이름으로 저장 대화상자가 실행이 되어집니다.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여기에다가 반드시 내 PC의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저장하고자 하는 파일명은 반드시 수험번호 하이펀 이름으로 해야 돼요. 수험표에 명기되어진 수험번호 참조해서요. 입력하시면 되겠고 8자리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본인 성함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장이 제대로 되면 위에 이렇게 제목 표시줄에 저장된 파일명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지를 보고요. 시험제 유의사항에 맞춰가지고 답안 저장을 했어요. 그리고 답안 작성 요령에 요구되어지는 실제 수정해야 될 대상 두 가지 있습니다. 모든 작업 시트의 A 연럽이는 1로 하라 라는 요구 조건과 그리고 시트 이름을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해 라는 부분이 있어요. 자, 모든 시트 현재 시트가 하나만 있으면 요 2016 버전에서는 플러스 버튼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 눌러가지고 시트 3개를 만듭니다. 시트를 3개로 이렇게 만드시고요. 시트 1을 선택한 다음에 놀고 있는 왼손으로 Shift 키를 눌러요. 시트 3까지 3개를 한꺼번에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 상태에서 시트 3을 꾹 누르세요. Shift 키를 누른 채 시트 3을 눌러라. 3개가 한꺼번에 선택되어지면 여기 대갈로 그룹이라고 표시가 되어집니다. A열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눌렀을 때 나타나는 바로갈 메뉴에서 열너비를 선택. 열너비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기본값 8.38 되어 있는데 얘를 1 입력하고 엔터키 또는 확인 버튼 클릭. 이렇게 하시면 시트 1, 2, 3에 대한 열너비 1로 조절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시트 이름 수정하기 전에 문제지를 보면 파워포인트 문제지는 고정입니다. ITQ 엑셀 문제지는 고정이에요. 제1작업에 보면 첫 번째 조건 1동그라미에 모든 시트의 서식에는 글꼴 수정을 꼭 요구를 합니다. 기본 글꼴이 맑은 코딩인데 굴림을 요구하니까 현 상태에서요. 모든 셀 선택은 A하고 1하고 만나는 요 사각형 있죠. 얘를 클릭을 하면 뚝딱 전체적으로 다 모든 셀 선택된 상태에서 위에 홈 탭의 글꼴에 있는 글꼴 서식을 문제에서 요구하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기본 글자 크기는 11이기 때문에 수정 안 해줘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트 이름을 수정하도록 하겠어요. 여기 시트 1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시트 1 더블 클릭 제1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제2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 작업 입력하고 엔터키. 반드시 제1작업으로 선택을 바꾸고 나서 문제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제1작업 시트 표 서식 작성 및 값계산 240점 차지합니다. 여기에 출력 형태의 결과치를 보고요. 데이터를 입력을 할 건데 해당 이 도형 제목과 결제는 나중에 하겠고요. B4에서부터요. 제14 영역에 해당 내용을 열 단위별로 이렇게 입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보면서 입력해야 되니까 제가 살짝 이렇게 화면 조정을 조금 할게요. B4에서부터 J
14까지를 마우스로 블록 지정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반드시라는 건 아닙니다. 네. B4셀 입력 내용 관리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영어는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네, DJ2-31312 엔터키. VX7-902 엔터키. EG4-071 엔터키. GN1-907 엔터키. BJ3-762 엔터키. VR1-619 엔터. QH7-578 엔터키. DH2-612 엔터. 그 다음에 해당 요 입력한 내용이 많아요. 요 문구를 다 입력을 합니다. 네. 통신비 할인 띄어쓰기도 고려 요소예요. 카드 포인트 적립률 평균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그 다음 밑에도 마찬가지. 네, 한국카드사 여기 B14세를 다 입력하세요. 한국카드사의 가입자 수 합계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셀 포인트가 C4로 이동이 되어졌습니다. 네, C4셀에다가요 내용 입력할게요. 네, 카드명 이렇게 돼 있고요. 엔터키. 라이크 펀 퍼플 엔터. 탄탄 대로 2030 엔터. 올원파이 청춘 대로 티톡. 마일리지 블랙 엔터키. 힙스터 취향 저격 엔터. 마일앤조이 엔터. 에이스 플러스. 그 다음 엔터 엔터 엔터. D4셀 여기 지금 현재 삐쳐나온 부분이 있으니까 CD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자동 너비 조절하는 걸 추천드리겠고요. 네. 그 다음에 프로모션 엔터. 통신비 할인 커피 할인 넷플릭스 통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키. 넷 엔터. 커 엔터. 통 엔터. 커 엔터 엔터 엔터. 카드사 엔터. 한국 대한선한 한 엔터. 한 엔터. 대 엔터. 선 엔터. 하나 입력을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위로 올리는 건 Shift 키 누르고 엔터 키 누르면 위로 이렇게 올라가요. 블럭이지 하지 않고. 한국 대한 선한. 한국 대한 선한. 아 맞네요. 네. 대한. 밑에 갈록그림이 3사 입력 안 합니다. 네. 연회비 두 줄이니까 여기서는요 그냥 엔터키 누르면 안 돼요. 네,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야 됩니다. 네, 주의사항입니다. 그래야지 한 셀에 두 줄 이상 입력할 수 있어요. Alt키를 누르고 엔터키. 갈로 국내 전용 갈로 닫고 엔터. 숫자만 입력할게요. 넘버키 누르고 1, 2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키. 3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엔터. 숫자 키패드에 엔터키 하나 돼 있죠. 오른쪽 하단 키보드에. 그거 이용하시는 게 빨라요. 3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1로 하나 둘 셋 엔터. 5 하나 둘 셋 엔터. 5 하나 둘 셋 엔터. 엔터 엔터. 포인트 적립률도 마찬가지 두 줄이기 때문에 포인트를 입력을 한 상태에서 Alt키를 누른 채 엔터키를 눌러야 줄바꿈이 되고 적립률. 그 다음에 퍼센트 붙어있는 숫자 데이터는 퍼센트 기호까지 직접 입력하세요. 네, 이 질문 많이 애들 하시거든요. 나중에 네, 자릿수는 수정할 거니까 직접 다 입력하세요. 2.0% 이런 식으로. 네. 그 다음에 5.0%, 3.0%, 1.5%, 3.0% 기호까지 다 입력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두 번째로 높은 연회비 여기다가 입력하도록 할 겁니다. 네. 그 다음 입력 문구가 좀 많아서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두자하고는 한 칸 띄어야 되네요. 네. 두 번째로 높은 연회비 갈로 열고 국내 전용 갈로 닫고 엔터키. 자, 그 다음에 관리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가입자 수 마찬가지 쉼표 빼고요. 숫자만 15720 숫자 키패드 이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키보드 오른쪽에 있는 678 엔터키. 37949 949 엔터키. 32509 엔터키. 4062 엔터. 48683 엔터.
36289 엔터 28944 엔터 엔터 관리 코드 옆에 있는 DJ2 입력하지 마세요. 네. 왜냐? 나중에 저희가 요구 조건에 수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지 마세요.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루꾸름이 1 입력하지 않습니다. 네. 마지막에 있는 연회비 여기는 두 줄이네요. 자, 두 줄 입력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Alt키를 누른 채 Enter키 눌러 라고 말씀드렸죠. 네, Alt키 누르고 Enter키. 그 다음에 갈로 국내 전용 갈로 닫고 엔터키. 마지막 관리점까지만 입력하면 데이터 입력은 완료됐습니다. 전체 보여드릴게요. 네, 입력 완료한 결과치는 이렇습니다. B4부터 J14까지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한 다음에 열 단위별로 입력하는 걸 추천드리는데 반드시 라는 부분은 아니고요. 자, 요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지하고 비교해서요, 열너비 조절이 조금 필요할 거예요. 네, 열과 열 경계선. 네, A, B 문제지 보면서 네, 열너비 됐고, B, C는 됐고, D 조금 더 넓혀볼까요? 네, 그 다음에 카드사 E, 연회비도 조금 더 넓히고, 포인트, 네, 여기 줄바꿈 됐죠? 네, 좁다 보니까 줄바꿈 자동적으로 돼버렸습니다. 가입자 수가 좀 더 넓어져야 될 것 같고, 순위, 그리고 관리점, 이렇게 열과 열 경계선 드래그 해가지고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당 입력한 데이터에 대해서 편집을 하도록 할 건데, 해당 문제의 1작업에 보면 요구 조건에서 살펴보게 되면 조건이라고 해가지고 7개 동그라미가 있어요. 네, 7개 동그라미 있는데 요 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요구사항은 출력 형태를 보고해야 되는데 제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명칭으로서는 조건 외 편집입니다. 조건에 명기되지 않은 편집사항, 테두리 설정이라든지 해당 네, 가운데 맞춤이나 병합이라 숫자 데이터 표시 형식 조정, 횡높이 설정 작업할게요. 출력 형태가 그의 문제가 고정적으로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B4부터 J14까지 선택된 상태에서 테두리 설정은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펼침 버튼, 모든 테두리 한번 하세요. 네, 모든 테두리 한번. 다시 한번요. 테두리 펼침 버튼. 이번에는 굵은 바깥쪽 테두리를 한번 누르세요. 굵은 바깥쪽 테두리 한번. 됐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블럭을 해제하기 전에 조건에 1번 조건에 보면 해당 그 정렬 자체가 숫자 4개는 오른쪽, 나머지는 가운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B4부터 J14까지 블록 정한 상태에서 전체적으로 가운데 맞춰줘야 되니까 이 상태에서 그냥 당겨가지고 맞춤의 수평을 가운데로 하자. 요 명령 아이콘 클릭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블록 해제할게요. 네, 그리고 문제지 출력 형태는 고정적으로 반드시 해당 선의 종류가 해당 그 머리걸의 밑에 라인과 밑에도 두 번째 위에 라인이 굵은 걸로 돼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 지정해가지고요. 테두리를 굵게 해버리면 빨리 적용할 수 있어요. B5부터 J12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마지막에 적용했던 테두리 종류 굵은 바깥쪽 테두리 꼭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셀 병합 처리하도록 하겠는데 문제 출력 형태가 꼭 고정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네 군데. B13에서부터 D13과 B14에서부터 D14와 F13, F14와 G13에서부터 I13까지 여기까지가 꼭 네, 해당 병합하는 걸로 요구가 되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범위 영역 B13에서부터 D13 선택한 상태에서 네, 떨어져 있는 셀 같이 선택할 때는 놀고 있는 왼손으로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나머지 3개 영역 블록 잡게요.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마우스로 B14에서부터 D14와 F13, F14와 G13에서부터 I13 누르고 있는 컨트롤 키 떼요. 그리고 맞춤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꾹 눌러줍니다. 네,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F13, F14는 꼭 문제 요구 조건에 X를 처리하는 걸 반드시 물어줍니다. 그래서 해당 셀 선택, 마우스 오른쪽부터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 선택해서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지면 테두리 탭으로 갑니다. 네, 테두리 탭으로 가서 X 만들어줘요. 네, 클릭 이렇게 클릭 해서 만들어줘요. 확인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숫자 데이터에 대한 표시 형식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세요. 네, 해당 편집이 요구되어지는 영역은 여기하고 여기입니다. 네, 현재 보면은 오른쪽에 잠깐 떨어져 있죠. 네, 그 다음에 1000단위 이상 구분기호 쉼표 적용이 되어 있죠.
자, 연회비와 가입자 수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겠습니다. 연회비 범위 영역 블록 지정했어요. 네, 떨어져 있으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네, 컨트롤 키를 누른 채 같이 선택할 범위 영역 블록 지정하면 떨어져 있어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있어. 네, 홈 탭에 표시 형식 그룹에 요거요. 네, 쉼표 스타일 얘를 꾹 눌러주면 보다시피 오른쪽으로 정렬됐고 한 칸 떨어졌어요. 이 파트에서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숫자의 데이터 오른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요거 오른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하시는데 제가 요 상태로 둬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계속 약간 의심스럽게 질문하셔가지고 해줘도 상관없어요. 숫자 데이터 이렇게 블록 지정하고 오른쪽 이렇게. 네. 실제적으로 얘는 오히려 오른쪽으로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변동이 없잖아요. 네. 그죠? 가운데로 해도 오른쪽으로 해도 쉼표 스타일 적용하게 되면 오른쪽 한 칸 천달의 구분이 적용되어지니까 네. 정확하게 하는 부분은 네, 숫자 데이터 오른쪽으로 맞춰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사항으로서 네, 핵높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핵높이는 1, 2, 3행, 1, 2, 3행 블록 지정한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 보게 되면 여기 이만큼 네, 해당 도형 제목이 들어갈 정도의 공간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보다시피 네, 높이가 조정이 이렇게 됐어요. 네. 그래서 해당 요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네. 1, 2, 3행을 블록 지정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여기 1, 2, 3 블록 지정 마우스 오른쪽 버튼 핵높이 선택한 다음에 핵높이 값 자체를요. 네, 추천입니다. 25 추천드립니다. 25를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5행부터 14행이 지금 현재 두 줄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14는 빼도 될 것 같아요. 이 케이스는 경우에 따라 틀린데 자, 다 한 줄인 경우에는 5행부터 14행까지 블록 지정하고 여기는 지금 두 줄이라서 네, 높이가 높으니까 5행부터 13행 마우스 오른쪽부터 핵 높이 22 추천드립니다. 22 25만 정확하게 기억하셔가지고 1, 2, 3행 25 25를 설정했던 행 개수 3개야. 25 빼기 3 하면 22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약간 줄여가지고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까지가 조건 외 편집으로 완성한 결과이고요. 다음으로 조건 편집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건 편집은 7개 동그라미 있죠? 네, 7개 동그라미에 첫 번째 조건을 먼저 완성을 했어요. 저희가 당겨가지고. 그래서 두 번째 제목부터 할 건데 도형은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 삽입해 그리고 그림자 적용하고 내용 입력하고 글꼴 이렇게 설정하라 이렇게 요구되어집니다. 네, 출력 형태로 보고하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살짝쿵 요 크기를 좀 줄여서 밑에 제가 이제 보면서 할게요. 네, 요렇게. 자, 크기 및 위치 가늠하셔야 돼요. 크기 위치. B 1부터 G3 중간 정도까지 도형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형 삽입은 삽입 탭에 일러스트레이션 그룹에서 도형에서요. 네, 도형의 종류는 양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은 해당 사각형의 네 번째 겁니다. 네, 선택한 다음에 잘릭 위쪽 모서리 B1 위에서 약간 이격하고요. 그 다음에 쭉 들어가서 G3 중간단 정도에 놓을게요. 놓았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고정적으로 그림자 적용하는 거, 바깥쪽 그림자 적용하는 거 꼭 요구되어지거든요. 종류가 옵셋 오른쪽 요구되어지니까 바로 위에 있는 도형 스타일에 도형호가 있죠. 클릭한 다음에 도형과 종류에서 그림자의 바깥쪽에 오른쪽만 엄령 처리되어 있는 거 찾아보면 네 번째 이름이 떠니까 이렇게 확인할 수 있어요. 옵셋 오른쪽 클릭. 자, 그 다음에 내용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프로모션. 네, 요거 네. 요거 조건 어차피 글꼴 요기 해야 되니까 요 상태로 할게요. 5월 프로모션 카드 순이라고 내용 입력했어요. 네, 그 다음에 해당 테두리를 도형의 테두리를 꾹 눌러가지고 선택한 상태에서 홈 탭의 글꼴에서 글꼴 설정 문제에서 요구하는 요 부분을요. 네, 이쪽에서 다 설정하겠습니다. 글꼴 그룹에서 글꼴의 설치는 굴림이에요. 직접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는 게 빨라요. 그리고 크기는 24예요. 네, 마찬가지 24 입력하고 엔터키. 검정이에요. 네, 가 밑줄 빨강 얘가 글꼴 색입니다. 검정. 굵게 하라. 요 굵게. 네, 가 밑줄 여기 글꼴 색채 밑에 채우기 노랑으로 하라. 여기 채우기가 깡통. 펼치 모턴의 표준색의 네 번째. 얘가 노랑이에요. 요 조건은 다 충족시켰지만 출력 형태와 비교했을 때 안 맞는 부분이 정렬이 안 맞아요. 그러면 출력 형태 맞춰가지고 맞추면서 여기 네, 세로 정렬 가운데 가로 정렬 두 개의 가운데 각각 이렇게 꾹꾹 눌러주면 네 이렇게 완성이 되어졌는데 제가 지금 현재 비교해 보니까 조금 안 맞아요. 네, 해당 너비가 좀 더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만큼 네. 그 다음 C 됐고 D도 좀 더 넓게 E도 좀 더 됐고 네, F 열
네, 그 다음에 G열이 현재 정도 이렇게 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H, I, J. 자, 됐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뭐냐면 요 너비, 도형의 너비를 가늠했을 때 좀 좁아가지고 제가 이 열과 열의 경계선 드래그해가지고 좀 맞춰줬어요. 다음으로 결제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 결제란 요구 조건은 7월달 시험부터 네, 하나의 문구가 빠졌어요. 네, 다른 건 없고요. 네, 카메라 기능 또는 이렇게 되는데 카메라 기능이 빠졌고요. 그림으로 복사 기능만 요구를 합니다. 이미셀의 결제란 작성에 원본 반드시 지워. 이미셀 아무데나 해도 상관없어. 정보학에서 추천드리는 결제란 작성 위치는 2작업 시트입니다. 네, 2작업 시트인 C2부터요. 네, 여기서부터요. 네, F366에 결제란 만들도록 할게요. 출력 형태 보고 하겠습니다. 네, 결제. 그래서 C2에다가 결제. 오렌지 방향키 담당 선임 팀장 이렇게 입력했고 해당 C2부터 F3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부터 네, 홈 탭에 글꼴에 테두리 모든 테두리를 할게요. 됐고 수평 영역 가운데 맞출게요. 네, 맞추면 수평 영역 가운데. 그 다음에 결제만 블록 정한 다음에 병합하고 가운데 할게요. 네, Z자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네. 네, 왼쪽 상단 여기 가나 있죠. 가나. 요거 가나 대각선 화살표 요 명령 아이콘 클릭한 다음에 세로라고 있어요. 세로 쓰기. 선택을 하게 되면 뚝딱 Z자가 밑으로 내려가요. 네. 자, 그 다음에 높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C 열 마우스 오렌지부터 열 너비 4 추천드립니다. 4 추천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D, E, F 3개 열 마우스 오렌지부터 열 너비 7.5 추천드립니다. 네, 7.5 그리고 이행 마우스 오렌지부터 행 높이 17.5 추천드립니다. 17.5 3행 마우스 오렌지부터 행 높이 40 추천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크기값 네, 반드시는 아니에요. 추천입니다. 추천. 요렇게 네, 7.5 그리고 17.5에 40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네. 자, 만든 결제란을 범위 블록 지정한 다음에 그림으로 복사할게요. 네. 홈 탭에 클립보드 그룹에 가위 밑에 있는 요 복사에 반드시 요 펼치 모드를 눌러야 돼요. 그래야지 그림으로 복사가 이렇게 찾아집니다. 그림으로 복사 선택. 화면 보이는 대로 그림 확인. 메모리에 저장됐어요. 1작업에 와서 H1셀에다가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네, 오른쪽 여기 J 끝열 맞추고 너비 값은 H니까 요 조절점 있죠. 요 조절점을 그만큼 드래그 해가지고 넓히세요. 이렇게 넓히면 되겠습니다. 네. 굵어졌는데요. 상관없어요. 네. 인쇄할 때 굵게 인쇄 안 됩니다. 원본 지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 작업에 가서 열 너비 조절했던 범위 C부터 F까지 열 선택 마우스 오렌지 버튼 삭제. 행 높이 조절했던 행 2행 3행 블록 지정 마우스 오렌지 버튼 삭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구 조건이 세 번째까지 끝났고요. 네 번째 조건으로 넘어가서요. 네. B4에서부터 J4 연속 범위와 G14, 14 중앙으로 채워 출력 형태 보는 게 편해요. 표의 머리글 영역과 네, 해당 관리 코드와 연회비 입력되어진 셀을 중앙으로 채워 이렇게 요구가 되니까 네, 해당 B4부터 J14 블록 지정하고 떨어지는 셀 선택할 때 어떻게?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자 관리 코드 연회비 네,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글꼴에 채우기 펼치 버튼에 표준색의 세 번째 중앙 클릭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다음 다섯 번째로 넘어갈게요. 유효성 검사 이용하라. 네, H14를 제가 입력 안 해도 된다라고 했던 게 반드시 이 유효성 검사 H14를 적용하는 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리 코드 B5, B12 영역이 선택 표시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H14를 선택을 하고요. 위에 데이터 탭에 데이터 유효성,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클릭, 데이터 유효성 대화상자에서 설정, 제한 대상 모든 값을 목록으로 반드시 바꾸세요. 목록으로 반드시 바꿉니다. 제한 대상 목록. 원본 입력란 마우스 포인트 꾹 찍은 다음에 마우스를 이용해서 문제를 요구하는 범위 영역 B5부터 B12까지를 마우스로 범위 잡으세요. 그러면 자동 입력됐죠? 확인 누르세요. 시각적으로 달라진 건 펼침 버튼 하나 추가됐죠? 눌러보세요. 목록 보이죠? 이 중에서 꼭 첫 번째 걸 요구하거든요. 네, DJ2 선택했는데 문제지 보세요. 보면 DJ2-3 하나 2가 표시되어 있고 하나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됐죠? 다음 여섯 번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새 서식 적용을 요구를 하는데 H5에서부터 H12 영역에 대해서 새 서식 이용해서 숫자 뒤에 명을 표시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H5에서부터 H12 영역 블록 정할게요. 가입자 수 범위 영역입니다. 네, 블록 정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세요. 바로가기 메뉴에서 셀 서식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셀 서식 대화상자 실행되어졌고 셀 서식 대화상자의 표시 형식 탭으로 갑니다. 네, 표시 형식 탭에 사용자 지정이라고 범주 마지막 거 선택을 한 후에 자 입력값의 종류가 숫자입니다. 네. 첨단의 코딩에 적용하는 게 목록 형식에 보면 네 번째 있어요. 샵 쉼표 샵샵 0이라고 있어요. 네, 요거 딱 누르니까 어떻게 미리 보기에서 515 쉼표 720이죠. 뒤에 뭘 추가하라라고 되어 있냐면 명을 추가하라라고 되어 있죠. 형식 입력란 샵 쉼표 샵샵 0 뒤에 마우스 포인트 꾹 깜빡깜빡 하면 상따옴표 명 상따옴표 닫기 하자마자 위에 미리 보기에 보다시피 명자가 추가되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확인 버튼 클릭. 자, 아까 저희가 요 오른쪽 정리를 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오른쪽으로 이렇게 딱 붙었어요.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네, 됐죠?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네, 점수 주는 문제. F5에서부터 F12 영역은 연회비로 이름 정의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네, F5에서부터 F12까지 블록 지정한 다음에, 이름 정의는 이름 상자, 여기, 네, F5라고 돼 있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이름으로 수정하세요. 얘 문구를. 네, 이름을. 꾹 눌러가지고, 연회비. 반드시 엔터키 눌러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네, 표서식 작성에 대한 부분은 완성이 됐어요. 하나, 네, 출력 형태를 살펴보게 되면 뒤에 이 선이 안 보이죠. 여기 눈금선이 여기 그 셀 테두리 선이 안 보이니까 보기 탭에 표시 그룹의 눈금선 해제하면 되겠습니다. 네, 완성된 결과처럼 이렇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네, 저장부터 한번 눌러줄까요? 네, 다음 바로 이어가지고요. 네, 기본 작업 값계산 파트요. 네. 제 1작업은 표서식 작성 및 값계산 240점 돼 있어요. 네. 표서식 파트가요. 요게 100점이에요. 100점. 현재까지 한 게 저희가 100점이고요. 값계산 부분은요. 네, 140점 차지합니다. 140점. 이게 더 배점 높죠? 네. 값계산 부분은 함수 6문제 하고요. 네, 7번 조건부서식 문제용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네. 함수 문제 1번부터 순차적으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위 구하는 문제인데 자, 제가요, 네, 5월달부터는 풀이를 해드릴 때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함수를 마법사 이용해서 풀이하는 걸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이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과 2번은 해당 요 비어있는 영역 이걸 다 채워야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함수식 완성한 다음에 밑으로 이렇게 자동차 맨들로 채워가지고 완성하는 형태로 구성되어집니다. 네, I5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해당 fx 누르게 되면 함수 마법사 실행이 되었습니다. 클릭을 해볼게요. 클릭을 하면 이렇게 실행됐죠? 함수 마법사에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함수가 주어져요. 네, rank.eq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다가 네, rank 이렇게 네, 하시면 함수 선택에서 rank.eq 찾아지고요. 네, 확인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넘버 부분에다가 해당 문제에서 요구하는 자 보세요. rank.eq 함수 인수에 대한 도움말 창이 떴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3개 칸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 넘버라고 하는 부분 자체는 밑에 설명이 돼 있어요. 순위를 구하려고 하는 수야 이렇게 돼 있는데 행단위별로 뭘 기준으로 지금 순위 매겨라라고 돼 있냐면 포인트 적립률 가지고 내림차순으로 순위 구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행에 있는 포인트 적립률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요. 네, G5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가지고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레퍼런스 입력란 클릭한 다음에 포인트 적립률의 비교 범위 영역인 G5부터 G12 영역을 블록 지정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주의사항이 있어요. 현재 구하고자 하는 이 I5셀만이 아니라 이 함수식을 밑으로 채울 거니까 이 레퍼런스 참조 범위 영역은 반드시 해당 이 수식이 밑으로 채워져서 수식의 위치가 달라진다 하더라도 위치가 고정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요렇게 상대 참조 주소를 하면 안 되고 F4번 기능키를 눌러가지고요. 네, 달러가 붙게끔 해볼게요. 제가 F4번 기능키를 딱 누르면 네, 요거도 네,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 딱 누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해볼게요. 제가 요 상태죠. 블록 지정한 다음에 F4번 기능키를 딱 누르면 열과 행 앞에 달러가 따다다닥 붙어요.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주의사항입니다. 그 다음 오더 부분에서 살펴보게 되면 내림차순이 있고 오름차순이 있어. 네, 문제에서 기본값 문제에서는 내림차순 순위 구해 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값 0 또는 생략이면 내림차순입니다. 이렇게 비워줘도 되고요. 0을 입력해줘도 되고.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확인을 눌러보게 되면 지금 현재 구하고자 하는 라이크펀 퍼플 카드명에 대한 순위가 뚝딱 구해졌어요. 5라고 구해졌는데 문제에서는 여기서
추가적인 요구 조건으로 and 연산자 사용해서 뒤에 위자로 추가적으로 덧붙여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하시면 틀렸다 채점되니까 요 수식 입력줄 커스를 끝에 찍고 and 연산자 누른 다음에 해당 문자는 상따옴표로 반드시 묶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위 요렇게 하셔야지 요게 완성되어진 함수식입니다. 네. 하신 다음에 엔터키를 딱 눌러주면 되겠어요. 요걸 추가시켰습니다. 수동으로. 네, 요 부분을 추가시켰습니다. 네. 그러면 보다시피 5이죠. 네. 해당 5이 구해진 셀 선택한 다음에 요 점 있죠. 네. 사각형 점을 마우스로 올려가지고 보다시피 굵은 십자형에서 실선의 십자형으로 바뀌어야 돼요. 밑으로 쭉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까지 놓으세요. 딱 놓으면 해당 요 보다시피 중간에 이렇게 굵게 네, 구분선이 처리가 되어지니까 요 펼치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은 어깨 채워라 라는 것을 선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계산작업 1번은 풀이가 이렇게 완성됐고요. 계산작업 2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산작업 2번은 마찬가지 제2 5세를 선택한 상태에서요. 네, 문제 보면서 할게요. 관리점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관리점, 관리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직영점, 2면 대리점, 그 외에는 이벤트 행사를 구하는데 if하고 mid 함수 사용하라 라고 요구하고 있어요. 네. 해당 제5세 선택하고 fx 눌렀을 때 해당 함수 마법사 실행되면 if하고 뭐 이렇게 조합으로 나오면 반드시 if 조건식을 먼저 네, if 함수를 먼저 네,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if 검색 찾아듣고 확인 1번과 2번 함수 문제는 나오는 함수가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if 반드시 나오고요. 또는 choose하고 조합 문제 유형 나오고 랭크 자주 나오고요. 네. 자, rank.eq가 출제 기준이 바뀌어가지고 네, 랭크 함수로 안 묶고 rank.eq로 묶겠다 이렇게 네, 변경이 됐습니다. 네. 다음 로지컬 언더바 테스트 함수인수 3개입니다. 네, if 함수 이 조건식이에요. 여기가 조건식 그 다음에 참일대 실행문, 그 다음에 거짓대 실행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건식에 mid 함수 있죠. 네, mid 함수를 사용을 해가지고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를 뽑아내야 돼요. 한 글자, 세 번째 글자 한 글자. 네, mid 여기 mid 이건 수동으로 입력하셔야 돼요. 갈로 열고요. 네, mid 함수에 대한 사용법에 대한 도움말도 얻고 싶어 라고 하시면 mid 갈로 열고 여기 수식 입력줄 있죠. 여기에 mid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 함수 인수의 도움말이 mid 함수로 바뀌어요. 해볼게요. 네. mid를 제가 마우스로 눌러볼게요. 클릭 이렇게 바뀌었죠. 네. mid 함수는 함수 인수가 3개를 입력해야 되는데 텍스트, 스타트, num, 그 다음에 네, 문자 개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텍스트 부분에서는 문제에서 같은 행의 관리 코드가 입력되어진 네, 관리 코드. 그리고 같은 행의 관리 코드 입력셀 B5셀입니다. 마우스로 꾹 찍어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는 보세요. 세 번째 한 글자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스타트는 세 번째 3. 몇 글자? 한 글자 1.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 한 글자. 세 번째 한 글자는 2죠. 밑에 거는 7이고 4고. 요 출력 결과치 이렇게 보다시피 2예요. 이렇게 네, 안내가 되잖아요. 네. 자, 얘가요. 문제에서 1이면 네, 2면 그 외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여기 mid는 끝났는데 해당 이 if 함수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여기다가 if를 다시 클릭을 해볼게요. 그러면 함수 인수가 바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뀌어요. if에 대한 함수 인식으로 바뀌는데 네. 밸류 값이 지금 현재 5, 6 여기 빨간색은 5, 6거든요. 네, 5, 6 떴어요. 왜? 요 조건식이 완성 안 됐어요. 뽑아온 값 자체가요. 문제에서 뭐라고 되냐면 1이냐? 네, 비교 연산자 1, 비교 연산자 이퀄.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네. mid 함수는요, 이거는 문자열 함수예요. 네, 문자열 함수이기 때문에 해당 1이냐 라고 할 때 그냥 1 입력하면 안 돼요. 네,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반드시 상따옴표를 묶어 줘야 돼요. 그냥 숫자 1하고 이렇게 상따옴을 감싼 1하고는 틀려요. 그냥 숫자 1은 크기값을 가져요. 하나라고 하는 단위 크기값을 가지는데 해당 상따옴으로 묶어버리게 되면 그냥 모양만 1 모양인 문자로 인식이 되어져요. 네. 그래서 여기선 mid 함수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따옴을 묶어라. 네, 됐고요. 그 다음에 요 1이면 네, 뭐라고? 직영점. 원래는 요 문자 묶어줘야 되는데 마우스 꾹 찍으면 자동적으로 상따옴표로 이렇게 묶여져요. 상따옴표. 그 다음에 아니야. 네, 아니자라는 거잖아요. 아닌 경우에 다시 자 2냐 그 외냐 이렇게 물어지니까 여기에다가 저희가 네, 다시 if 함수를 여기다가 더 사용을 해야 되는데 번거로우니까 지금까지 작성한 if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그냥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넣기 할게요. 네, 그러면 훨씬 더 쉬워요. 이렇게 블록 잡아가지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이렇게 해버릴게요. 네, 붙여넣기 했습니다. 만약에 MID, 네, 그 다음에 해당 이 하위 거짓일 때 실행문에 대한 if 함수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마우스를요, 요 if를 여기를 클릭을 하셔야 돼요. 네, 오히려 이 문제는 함수 마우스 사용하는 게 오히려 더 번거로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해요. 복잡해가지고. 네, 단순한 건 함수 마우스 이용하는 게 편한데 복잡한 거는 오히려 직접 입력하는 게 오히려 편할 수도 있어요. 요 if 눌러볼게요. 딱 누르게 되면 바뀌었죠. 네, 요 if에 대한 함수 인수 입력 창으로 바뀌었어요. 네. 자, 여기서 수정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요 앞에 1이면 직영전까지 끝났어요. 아니야. 네, 아닌 경우에는 2냐 라고 물으니까 요 비교 자체를 요거요. 요 부분을 1이 아니라 2로 바꿔줘야 돼요. 네, 2로 수정을 하고요. 2면 뭐라고요? 대리점. 여기다가 대리점이라고 판정하고 그 외에는 이벤트 행사 아닐 경우에 그것도 아니다. 여기 이거잖아요. 네, 이벤트 행사 이렇게 네,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뒤에 더 입력하는 게 없기 때문에 형태 한 표를 이렇게 묶어줘가지고 직접적으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입력하는 게 오히려 나을 수도 있어요. 그래야지 이 완성이 되어져서 네, 판정의 결과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자, 여기까지 됐습니다. 네,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네,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해당 대리점이라고 구해줬고요. 요 셀에 자동차 화면들을 밑으로 드래그할게요. 네, 밑으로 쭉 드래그해가지고 놓을게요. 네, 놓고 다시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서식 없이 채워라 라고 해서 네, 2번 문제 완성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번부터 6번까지는 단일 셀이에요. 하나 셀에 그냥 구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네, 3번 문제를 보면 통신비 할인 카드 포인트 적립률 평균 구하는데 해당 13셀 선택을 하고 셀 서식을 이용해서 백분율과 소수 두 차례를 표시하는데 썸입하고 카운트이프 네, 구하라 예로 구하라 라고 되어 있네요. 네, 셀 서식 이용하는 거는 이 썸입하고 카운트이프로 구한 결과치가 이렇게 구해졌을 때 표시 형식을 예로 이렇게 보이게끔 추가적으로 셀 서식을 적용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우선적으로는 썸if와 countif 이용해가지고 해당 조건을 만들고 데이터 평균 구하겠습니다. 네, 해당 셀 선택하고 그 다음에 fx 클릭 썸if부터 구할게요. 네, sumif 엔터키 찾아졌어요. 확인. 자, 썸if 함수는 첫 번째 함수 수가 range예요. 조건 범위입니다. 네, 문제에서요. 통신비 할인 카드 포인트 적립률의 평균을 구해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카드 포인트 적립률의 평균을 구하려면 카드 포인트 적립률 있죠. 해당 이 카드 포인트 적립률의 범위 영역, 입력 데이터 범위 영역 G5에서부터 G12까지가 조건 범위 영역이고요. 해당 크라이테리어 기준은 뭐냐면은 카드 네. 프로모션의 종류가 통신비 할인인 거를 네,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크라이테리어는요. 해당 통신비 할인을 직접 입력해줘도 되고요. 통신비 할인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줘도 돼요. 이 마우스로 꾹 찍어주는 게 더 빠르겠죠. 그래서 제가 통신비 할인 입력된 셀을 마우스 참조하는 형태로 꾹 찍었습니다. 그 다음에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카드 포인트 적립률의 평균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해당 참조 범위 영역이 제가 잘못 지정했네. 네. 조건의 대상입니다. 얘는 조건의 대상이라서 조건은 뭐냐면은 통신비 할인 카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프로모션의 종류 이게 조건의 범위예요. 잘못 지정했어요. 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아니고 마우스로 프로모션의 종류요. 이렇게 프로모션의 종류 D5에서부터 D12까지 블록 지정하는 게 맞고요. 여기에 입력되어진 값이 네, 통신비 할인인 거에 대해서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이 포인트 적립률이 되겠습니다. 네, 잘못 지정했어요. 다시 네, 수정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썸if의 조건 범위 영역은 프로모션 입력 데이터인 D5부터 D12까지고 여기에 입력값 중에 네, 두 번째 크라이테리언 통신비 할인 입력되어져 있는 거에 대해서 합을 구할 범위 영역은 통신비 할인만의 포인트 적립률 요 세 개에 대한 합을 구하라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딱 눌러보면 요 세 개에 대한 합계가 뚝딱 구해졌어요. 0.056이라고 구해졌는데 합을 구하는 게 아니죠. 네. 해당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얘에다가요 카운트if를 이용해가지고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나누기는 직접 입력합니다. 슬러시입니다. 슬러시 이렇게 슬러시. 그 다음에 카운트if를
함수 마법사를 이용해도 되고 직접 이용해도 되는데 네, 제가 지금 함수 마법사 이용할게요. 네, 라고 말씀드렸으니까 함수 마법사 이용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COUNTIF 확인. 해당 조건 범위는요. 섭입하고 같아요. 네, 프로모션의 데이터 입력 범위인 B5부터 D5부터 D12까지고요. 크라이테리언 통신비 할인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확인을 딱 눌러주면 나누신 결과치로서 네, 0.018 뭐 이렇게 구해졌는데 요게 완성이 아니라 문제에서 하나 돼 있죠. 요구 조건이 셀 서식 이용해서 배분율과 소수 두째 자리까지로 표시해 라고 요구를 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두 가지를 해줘야 되는데 해당 셀을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해당 표시 형식 있죠. 네, 표시 형식에 요 퍼센트 있죠. 배분율 눌러볼게요. 먼저 눌러보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2%로 바뀌었죠. 네. 그런데 문제에서는 소수 두째 자리까지 표시하도록 해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해당 여기 위에 보면은 자릿수 늘림이 있고요. 자릿수 줄임이 있는데 현재 저는 2.8인데 해당 얘가 소수 두째 자리까지로 자릿수가 늘어나야 돼요. 그래서 0을 0.00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이 자릿수 늘림을 두 번 누를게요. 한 번, 두 번 누르면 1.87%로 완성이 됐습니다. 조건을 맞게. 다음 4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카드사의 가입자 수 합계 해당 셀 선택하고 뒷섬 함수를 이용해 이렇게 돼 있네요. 단일 함수니까 fx 눌러가지고 해당 함수 마법사 실행되며 문제 요구하는 해당 함수인 뒷섬 검색해서 확인 눌러가지고 네 함수인 수 네, 3개 입력해야 되네. 데이터베이스 이렇게 돼 있는데 저희 ITQ 엑셀 시험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요구하는 문제 유형을 접하면 무조건 B4에서부터 H12까지 B4에서부터 H12까지를 블록 범위 잡으면 다 커버가 돼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 B4에서부터 H12 이렇게 못 박아버리세요. 그 다음 필드는 문제에서 네, 조건을 맞는 건 데이터 합을 구할 대상 필드는 뭔데? 네, 문제에서 가입자 수의 합계를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쉬운 방법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입자 수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꾹 찍어버려라. 이게 제일 쉬워요. 필드는 가입자 수, 문제에서 요구하는 해당 네, 구할 대상, 합계를 구할 대상 필드명이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찍어버리고 그 다음에 크라이테리언은 요구 조건 자체가 꼭요 네, 입력 데이터 이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조건은 네. 해당 조건이 뭔데? 한국카드사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카드사가 한국인 거 이렇게 네. 딱 선택할 수 있게끔 딱 입력돼 있어요. 그래서 크라이테리어 마우스 포인트 꼭 찍고 얘를 범위 블록 지정하세요. 카드사 한국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확인 버튼 눌러주면 구해졌어요. 다음 5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은 두 번째로 높은 연회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정의되려면 연회비를 이용하라 구하고 얘는 점수 주는 문제예요. 라지 함수 사용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쉽습니다. 네, 해당 셀 선택한 다음에 fx 눌러가지고 라지 검색하고 찾아낸 거 확인. 그 다음에 어레이 부분에서요. 네, 어레이에다가 정의되려면 연회비 이용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기 연회비 입력하시면 돼요. 네, 연회비 이렇게. 네, 해당 범위 영역에 저희가 조건의 7번째 연회비가 네, 범위 영역이 F5에서부터 F12였거든요. F5에서부터 F12를 블록 지정해도 되고 문제 요구하는 연회비 입력해도 되고 네. F5에서부터 F12 블록 지정해도 자동으로 바뀌어요. 연회비라고 정의된 이름으로. 자, 그 다음 몇 번째? 정의된 이름을 이용을 구하는데 두 번째로 높은 거 그러니까 K는 몇 번째 큰 값? 두 번째 2 입력하시면 끝. 그래서 너무 쉽다 이 말입니다. 네. 확인 버튼 클릭하게 되면 네. 12만이 구해졌고요. 마지막 6번 문제는 고정적으로 브이루업을 묻는 문제로 고정화되어 있어요. 네, 반드시. 그래서 해당 셀 선택 fx 누르고 vlookup vlookup 엔터 찾았죠? 확인. 4개 입력을 해야 돼요. 제일 복잡도가 높은 함수인데 반드시 나오기 때문에 함수 문제는 정도가 없어요. 반복 숙달만이 네, 실력을 향상시키는 정도입니다. 올바른 방법입니다. 네. 자,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H14셀에 입력되어진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해서 연회비 구하라 이렇게 요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해당 얘는요. 첫 번째 룩업 언더바 밸류는요 H14셀이에요. 그래서 마우스로요 네, H14셀을 꾹 찍어요. 네, 됐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부분은요 테이블 언더바 어레이 부분은 H14셀에 입력되어진 값을 찾아보세요. DJ2가 어디에 입력되어 있느냐 여기 관리 코드 B5에 입력되어 있어요. 그러면 B5부터 스타트로 잡고요. 끝셀은 H12로 잡으시면 돼요. 못 박으시면 돼요. 저희 ITQ 엑셀 시험은 이렇게 하시면 딱 네,
이렇게 풀이하시면 이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풀이 정답 맞출 수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컬럼 언더바 NUM 같은 경우에는 해당 지금 현재 저희가 참조한 범위 영역이 B5부터 H12입니다. 요 선택한 범위 영역 4개 문제에서요 뽑아와 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H14를 선택한 관리 코드에 대해서 뭘 뽑아라 라고 되어 있냐면 연회비를 구해. 이 연회비가 여기 지금 제가 빨갛게 테두리 한 거에서 몇 번째 있어요. 첫 번째는 관리 코드, 두 번째는 카드명, 세 번째는 프로모션, 네 번째는 카드사, 다섯 번째가 연회비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5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5. 그 다음에 레인지 언더바 룩업은요 저희 시험에서는요 고정적으로 폴스로 하시면 돼요. 정확히 일치밖에 안 나와요 시험에서는. 그래서 여기다가 폴스라고 입력하시면 여섯 번째 문제 풀이도 끝났습니다. 네, 확인 누르면 이렇게 보여졌죠? 요거를 바꾸면 이렇게 다른 걸로 이렇게 연회비가 바뀌어요.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거가 보이게끔 요거를 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DJ 네 연회비 됐죠?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고요. 다음 자, 첫 번째 1작업 끝났어요. 240 몇 점이었고요. 네. 2작업으로 넘어가서 목표 찾기 및 필터 부분입니다. 네. 제 1작업 시트에 B4부터 H12 복사해서 2작업 시트에 B에 모두 붙여넣기하고 난 다음에 다음 조건 수행이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1작업 시트에 B4에서부터 H12를 블록 정한 다음에 복사하고요. 컨트롤 C 눌러도 돼요. 이 작업 시트 선택해서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첫 번째 거 또는 컨트롤 V키 눌러도 됩니다. 네, 컨트롤 C, 컨트롤 V키 이용해도 됩니다. 자, 열너비가 좁아서 내용 잘 안 보이는 열 네, C, D 경계선 더블 클릭 D, E 경계선 더블 클릭 나머지 요 F, G 경계선 더블 클릭해도 네 됐죠? 그 다음에 요거 높이는 이행에서 요 행과 행 경계선 더블 클릭해도 자동 행 높이 조정이 됩니다.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 조건 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 조건에서요. 첫 번째 목표화 찾기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이 작업은요 문제 유형이 두 개가 나옵니다. 네, 목표화 찾기와 고급 필터 문제 유형과 고급 필터와 표서식 문제 유형이 나옵니다. 그러면 반드시 고급 필터는 반드시 나온다는 거죠. 네, 목표화 찾기가 상대적으로 표서식보다 쉬워요. 그러면 제 3작업의 조합은 3작업 문제 유형도 두 개인데 정렬 부분합과 피벗 탭을 나오는데 두 개 중에 쉬운 게 정렬 부분합이에요. 그래서 3작업이 정렬 부분합 나왔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돼요. 자, 목표화 찾기는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있어요. 네, 첫 번째 요구 조건 B11에서부터 G11세를 병합하고 내용물 이거 입력한 다음에 해당 이 부분에 이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 풀어라 이렇게 요구되어져 있어요. 네, 문제 조건에 맞게끔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B11에서부터 G11 영역을 블록 정한 다음에 셀 병합에 네, 홈 탭에 맞춤에 병합하고 안돼 맞춤 눌러주면 되겠고 내용 입력해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이라고 내용 입력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H11셀에다가 한국 카드사의 가입자 평균을 구하는데 단 네, 조건 입력 데이터이고 디에버리지로 구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디에버리지 함수로 사용할게요. 네. 해당 fx 누르고 함수 찾고자 하는 대상은 dAverage예요. 네, 찾아지면 dAverage 네, dAverage 찾아지면 확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에서의 데이터베이스 범위 영역은요 해당 표 전체 블록 잡으세요. B2부터 H10까지 범위 영역 잡으면 됩니다. 네. 필드는 평균을 구한 대상 필드요. 뭘 구하라라고 되냐면 가입자 수 평균. 그래서 가입자 수가 입력된 셀을 마우스로 꼭 찍으면 되겠고 크라이테리아는 입력 데이터 이용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한국 카드사, 그러니까 카드사가 한국인 거 이렇게. 앞서서 저희가 뒷섬 함수로 풀었던 문제 유형과 풀이 방법은 같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이기 때문에 조건을 만족하는 뭐를 구해. 뒷섬은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합을 구해. 디에브리지는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의 평균을 구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눌러가지고 구했는데 자, 추가적인 요구 조건이 뭐냐? 네, 테두리 설정하고 가운데 맞춤 꼭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B11에서부터 H11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테두리 설정 가운데 맞춤 돼 있는데 다시 한번 해제하고 가운데 맞춤 할게요. 그 다음에 테두리 설정은 테두리 펼침 버튼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모든 테두리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적용했고요. 자, 그 다음에 됐고 자,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드사의 가입자 수 평균이
17,500이 되려면 라이크 퍼플의 가입자 수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지 목표 찾기로 구하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네. 해당 H14세를 마우스로 11세를 마우스로 꾹 찍은 다음에 H11을 마우스로 꾹 찍고 목표 찾기는 상단의 데이터 탭에 데이터 그 도구 네 엑셀 2010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2016 버전은 해당 이 예측 부분에 가상 분석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측 분석에 가상 분석 눌러볼게요. 여기 목표 찾기 있죠. 위치 달라졌습니다. 네. 목표 찾기 클릭. 목표 찾기 대화 상자에서요. 수식셀 그대로 두고요. 네. 찾는 값은 문제수 주어져 있어요. 17500 그대로 입력하고 값을 바꿀 셀 문제수 주어져 있어요. 가입자 수가 17,500이 되려면 뭐요? 라이크 펌 퍼플의 가입자 수. 라이크 펌 퍼플의 가입자 수 셀. H3셀이 값을 바꿀 셀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한 다음에 확인 버튼 눌러볼게요. 클릭을 하게 되면 뚝딱 이렇게 바뀌었어요. 최종적으로 확인 눌러야지 완성됩니다. 네. 자, 그러면 해당 목표 찾기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 충족시켰고 다음 고급 필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급 필터는 조건이 이렇게 3개가 있는데 문제고 추가 조건이 조건 범위하고 복사 위치 있거든요. 네. 먼저 문제 조건에서 보게 되면 관리 코드가 V로 시작하거나 연회비가 5,000 이하인 자료의 카드명, 프로모션, 카드사, 포인트 적립률, 데이터만 추출해 이렇게 돼 있어요. 필터는 걸러내는 거죠. 네. 조건을 만족하는 데이터만 걸러내는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자, 관리 코드와 연회비 해당 이 기준을 조건 범위 B14셀에다 붙여넣기 할게요. 네. 관리 코드 셀 선택. 그 다음에 떨어져 있으니까 컨트롤 키를 누르고 연회비 입력 셀 선택 복사할게요. 네. 그 다음에 어디에다가 조건 범위 시작 위치 B14셀에다가 붙여넣기 할게요. 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리 코드에 대한 조건은 바로 밑에다가 V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관리 코드에 보니까 문자가 DJ2, VX7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서요. V가 제일 앞에 먹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네, V로 시작은 V하고요 뒤에 별표 입력하시면 돼요. V로 시작하는 이라는 요구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연회비에 대한 조건은 5,000 이하인데 연결고리를 반드시 따져야 돼요. 연결고리 이거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거나는 또는 조건입니다. 또는 조건이면 해당 관리 코드 옆에다가 하면 얘는 AND 조건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하면 안 되고요. 네. 한 칸 밑에다가 여기다가 해야지 또는 조건으로 인식이 되어집니다. 네. 뭔데 5,000 이하, 이하는 작거나 같다가 이하고요. 이상은 크거나 같다. 네, 이게 이상입니다. 네, 크다, 작다, 같다, 같지 않다. 6개 비교 연산자. 네. 자, 한 칸 밑에 여기다가 5,000 이하, 작거나 같다, 5000 이렇게 하시면 조건 범위 지정은 끝났어요. 다음 고급 필터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입력 데이터 중에서 고급 필터로 구할 범위 영역 네, 한 줄 추가됐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범위 영역은 B2부터 H10이 되겠습니다. 블록 지정한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 필터에 고급을 누르세요. 네, 고급을 누르게 되면은 해당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이렇게 실행되었습니다.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요. 해당 결과는요 문제에서 반드시 복사 위치 다른 데를 요구를 해요. 그래서 다른 장소의 복사라고 선택을 바꿔주고 그 다음 조건 범위는 완성했던 B14에서부터 C16까지 블록 정하면 되겠고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B18세 이렇게 돼 있으니까 B18 꼭 찍어주는데 여기서 지금 현재 제가 너무 급하게 서두를 넣었어요. 네, 요구 조건이 하나 더 있었어요. 7개 필드 모두 다가 아니라 7개 필드 모두 다가 아니라 4개만 요구하고 있거든요. 카드명, 프로모션. 그래서 요 카드명 또 프로모션, 네. 그 다음에 카드사, 그 다음에 포인트 적립률 요 3개는 연속인데 떨어졌으니까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얘만 복사하세요. 복사한 다음에 B18셀을 여기다가 붙여넣기로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붙여넣기 한 상태에서 다시 고급 필터 적용할게요. 네. 자, 고급 필터 적용할 범위 영역 B2부터 네, H10까지 블록 정한 다음에 데이터의 정렬 필터의 고급 네, 그 다음에 다른 장소의 복사 반드시 요구되고 조건 범위 B14에서부터 C16까지 범위 지정했고 복사 위치는 B18만 선택하면 안 돼요. B18에서부터 E18까지 블록 지정을 합니다. 확인 버튼 클릭.
하게 되면 이렇게 구해졌어요. 너비가 좁아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 열과 열의 경계선 더블 클릭해서 너비 조절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해당 테두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 요소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으세요. 이대로 두시면 돼요. 해서 네, 기본 작업 2번. 네, 이 작업요. 네, 이 작업 목표와 찾기 필터 80점 100점 풀이 마쳤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고 네, 답안 전송 시험장에서 하시면 돼요. 다음 3작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3작업은 상대적으로 2작업이 조금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3작업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쉽게 정렬 및 부분합 문제 유형이 나왔습니다. 네, 3작업 문제 유형은 이 정렬 부분합과 피벗 테이블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네. 피벗 테이블이 문제적 요소들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겁니다. 정렬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제1작업의 B4, H12 복사, 3작업의 B2에 모두 붙여넣고 네, 다음 조건 수행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제1작업의 B4에서부터 네, 앞서서 2작업 할 때 선택했던 범용과 같아요. 그냥 복사할게요. B4에서부터 H12 블록 정한 거 복사했고 3작업에 B2에다가 모두 붙여넣기 할게요. 네. 마찬가지 열너비 좁아서 잘 안 보이는 열과 열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네, 요렇게 네, 잘 보이게 하고 그 다음에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요구 조건으로서 부분합 구하는데 출 형태처럼 정렬해 이렇게 있어요. 네, 다른 열에는 없는데 행이 추가되어져 있는 열을 찾아보세요. 다른 열에는 없는데 행이 추가되어져 있는 열, 네, 많이 추가되어 있는 열. 여기다 그죠? 네, D열이다 그죠? 네, D열에 보니까 프로모션이 통신비 할인 머리 글자 티귿, 커피 할인 키읔, 넷플릭스 니은 이게 있어요. 네, 희역기역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림차 순으로 정렬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네, 정렬 먼저 프로모션 정렬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모션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에 정렬 필터에서 내림차순 희역기역 눌러보세요. 누르면 이렇게 통신비 할인, 커피 할인, 넷플릭스 이렇게 네, 묶여졌습니다. 현 상태 유지하고요. 네, 데이터의 개요에 부분합을 선택하겠습니다. 클릭. 부분합 대상 설정됐죠? 여기에 세 가지 설정해야 되는데 그룹 파일 항목 부분에서는 정렬했던 걸로 바꿔줘요. 정렬. 저희가 뭘로 정렬했어요? 네, 프로모션 기준으로 정렬했죠. 그러면 얘를 프로모션으로 바꿔주세요. 네, 관리 코드 아니야. 프로모션이야. 네, 그룹 파일 항목. 그 다음에 사용할 함수는 문제 첫 번째 문제 조건에서 보세요. 두 개 해당 함수 적용하는 거 나오는데 순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카드사의 개수와 가입자의 평균 구해 이렇게 있어요. 요거부터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카드사의 뭐예요? 개수. 그러면 함수는 개수로 해야 됩니다. 네, 개수로 바꿔주세요. 그리고 부분합 계산 항목은 카드사만 체크. 기존에 체크되어 있는 거 체크 다 해자고. 네, 카드사만 체크.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부분합 구하는 부분합 대화상자의 설정은 끝났습니다. 그룹 파일 항목 프로모션, 사용할 함수 개수, 부분합 계산 항목 카드사. 그 다음에 확인 버튼 클릭 해서 네, 먼저 이렇게 구해줬고요. 다시 현 상태 유지하고요. 다시 부분합을 또 누르세요. 꼭 두 번 구하는 걸로 요구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대상을 확인해 보니까 가입자 수의 평균 구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룹 파일 항목은 프로모션 그대로 두면 되고 네, 해당 사용할 함수는 평균으로 바꿔주세요. 평균 요구하는 겁니다. 네, 지금 가입자 수 평균. 그 다음에 부분합 계산 항목은 가입자 수만 네, 앞서서 구했던 카드사 체크 해제하고요. 가입자 안 보이면 밑에 내려보시면 이렇게 네, 보입니다. 가입자 수 이렇게 됐는데 두 번째 부분합 구할 때 주의사항은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누르면 안 돼요. 주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 상태 확인 누르면 안 되고 반드시 이 새로운 값으로 대치란 체크박스에 체크를 해제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앞서서 구했던 부분합이 유지되고 두 번째 구하는 부분합이 추가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주의사항입니다. 네, 새로운 값으로 대치 체크박스 체크 해제하고 확인 버튼 눌러라. 해제했습니다. 네, 그러면 자 보여졌는데 여기 너비가 좁아요. 그래서 D2 경계선 더블 클릭해가지고 자동 너비 조절해주면 되겠고 요구 조건이 하나 더 있어요. 네, 윤곽을 지워라 라고 하는 요구 조건이 반드시 무너집니다. 네, 윤곽 지우기는요 해당 요 개요 부분에 이 개요 그룹에 그룹 해제라고 있어요. 요 그룹 해제를 딱 눌렀을 때 나타나요. 펼침 버튼 누르면 개요 지우기가 윤곽 지우기입니다. 네, 개요 지우기가 윤곽 지우기입니다. 누르면 이 부분이에요. 앞에 있는 얘가 없어지면 돼요.
비워주기 클릭 하면 없어졌죠. 네, 이렇게 해서요. 네, 해당 3작업 정렬 부분한 문제는 쉽습니다. 네, 저장 버튼 누르면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4작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4작업은 그래프 100점 차지하는데요. 네, 3작업은 80점, 네, 4작업은 100점. 1작업 시트 이용해 이렇게 요구가 되어 있고 차트 정리는 묶은 세로 막대형이야. 그럼 밑으로 쭉 내리세요. 밑으로 내려가지고 출력 형태의 요 가로 항목하고 범내가지고 1작업요. 네, 1작업에서 데이터 차트를 작성할 데이터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자, 차트를 작성할 데이터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이크 펌 퍼플 찾아보세요. 어딨어요? 카드명 여기 있네. 네. 라이크 펌 퍼플. 시험장에 펜 들고 가셔야 돼요. 네. 문제지에 수험 번호하고 이름 적어 제출해야 되거든요. 해당 시험 문제지에 마킹해도 돼요. 그래서 라이크 펌 퍼플 탄탄대로 2030 청춘 요거 건너뛰네요. 네. 건너뛰는 거 2개 있어요. 꼭 청춘대로 틱톡 그 다음에 마일리지 블랙 네. 그 다음에 힙스터 취향 저격 그 다음에 요거 건너뛰고 네. 에이스 플러스 이렇게 있어요. 막대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예요. 실제 데이터의 개수는 8개예요. 8개에서 꼭 2개 빼는 걸로 문제를 약간 난이도로 어렵게 출제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서 3가지 정보복사가 알려드리는 차트를 작성할 때 오류를 방지하는 데이터 선택법 3가지. 네. 첫 번째, 차트 작성에 사용되어지는 해당 표의 머릿글을 반드시 포함시켜라. 네. 그러면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카드명도 같이 포함시켜라 이 말입니다. 네. 해당 두 번째는 해당 열 단위 세로 단위를 선택하지 말고 가로 단위를 선택하라. 네. 행 단위 아니야. 열 단위 아니야. 행 단위를 선택해. 그 다음에 연속적으로 이어지는 범위는 연속 범위는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네. 꾸러미를 크게 잡아라. 연속 범위는 크게 하나의 꾸러미를 잡아라. 자, 그러면 카드명부터 탄탄대로까지가 연속 범위니까 이렇게 첫 번째 꾸러미를 잡으면 되겠다 이 말입니다. 네.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 마. 오른쪽으로 가. 네. 해당 요 문제지에 지금 현재 네, 가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제하고 가입자 수하고 연회비 그러면은 요렇게 한 꾸러미를 잡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가서 가입자 수와 연회비가 먼저 만나게 됩니다. 그죠? 이 두 번째 꾸러미 그 다음에 가입자 수가 이렇게 세 번째 꾸러미라고 선택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까 건너뛰었던 게 요거하고 요 2개 건너뛰었죠. 그러면 네 번째 꾸러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에이스 플러스만 7, 8, 9번째 꾸러미가 나와요. 꾸러미가 9개 나오는 케이스입니다. 네, 약간 어렵게 나왔다. 네. 자, 그러면 요대로 파악한 대로 범위 잡을게요. 카드명부터 탄탄대로까지 범위 잡고 떨어져 있는 셀 같이 블록 지정해야 되니까 네, 해당 컨트롤 키를 누른 채 9개 범위를 지정할 때까지 계속 누르세요. 연회비, 가입자 수, 올런 파일 건너뛰고 청춘대로부터 힙스터 취향 제격 그 다음에 연회비 그 다음에 가입자 수 그 다음에 마이 앤 조이 건너뛰고 에이스 플러스에 대한 연회비와 가입자 수 이렇게 선택했어요. 네. 마킹을 다시 하나 해드릴까요? 요렇게 1그룹 그 다음에 2그룹 3그룹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범위 7, 8, 9번째 요렇게까지 선택을 한 상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삽입 탭에 차트에 요 세로 또는 가로막대 삽입에서 2차원 세로막대형 첫 번째 거 얘를 꼭 누르세요. 네, 문제지 안 보고 있지만 반드시 얘를 요걸로 요구되거든요. 묶은 세로막대형으로 요구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디까지 했냐면 요 두 번째 조건까지 충족을 시킨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세 번째 요구 조건으로 위치를 새 시트로 이동하고 제4작업으로 시트 연원을 받고 현 상태에서요, 차트가 삽입된 상태에서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에 요 차트 이동 위치 그룹에 차트 이동이라고 있어요. 네. 혹시 이렇게 차트가 안 그려졌으면 얘를 딜리트 키 눌러가지고 삭제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3가지 규칙에 맞춰가지고 다시 연습해보세요. 네. 처음 하실 때 혹시 오류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데이터 선택은. 그래서 연습이 조금 필요한 파트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 이동 클릭할게요. 그러면 차트 이동 대화상자 열립니다. 네. 반드시 새 시트를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새 시트로 반드시 바꾸세요. 새 시트로 이동. 그래서 새 시트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이름을 뭘요? 제4작업으로 차트 1이랑 기본 이름을 바꾸세요. 제4작업으로 수정하세요.
제4작업이라고 이렇게 수정하세요. 네. 그 다음 확인하면 1작업 시트 앞에 제4작업이라고 추가됐는데, 네, 문제 요구 조건이 고정적으로 해당 밑에 차트 문제지 하단에 보면은, 네, 주의라고 해서 시트명 순서는 1, 2, 3, 4가 되게끔 하라 반드시 요구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수동으로요. 해당 이 4작업을 마우스로 끌어가지고 3작업 시트 뒤로 옮기면 돼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놓으면 돼요. 됐죠? 네. 자, 그 다음에 요구 조건 네 번째 풀이로 넘어가 보면, 네,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하면 스타일 1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약간 차트를 확대할까요? 너무 작아가지고.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에 레이아웃 하면요, 네, 요 차트 레이아웃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얘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 선택하면 됩니다. 레이아웃 3. 그 다음에 스타일 1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지금 스타일 1이 선택돼 있어요. 요 스타일을 꾹 눌러주세요. 네, 스타일 1 이렇게 눌러가지고 스타일 1 적용하면 되겠고요. 네, 됐죠? 눌러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영역 서식 차트와 그림 영역에 대한 요구 조건. 네. 차트가 선택된 상태에서 홈 탭의 글꼴 그룹에서 차트의 글꼴은 분림으로 하세요. 크기는 11로 하라. 고정적으로 이렇게 요구됩니다. 채우기 요가의 종류는 문제에서 다른 게 요구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케이스는 질감 파랑 발열줄이 되는데, 자, 이 차트에서요, 차트 영역이라고 마우스를 올리면 이렇게 뜨는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뭔가 뚝딱 떠요. 네. 2016 버전, 2010 버전 이 차트 구성요소 수정에 대한 방식이 다릅니다. 2016을 더블 클릭하면, 네, 요걸 작업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차트형의 서식 작업창이 떴어요. 자, 여기서요, 네, 채우기는 깡통입니다. 여기 채우기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를 선택을 하고, 목록에서 여기 질감의 종류 요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네, 문제에서 요구하는 파랑 박엽지 네 번째 줄, 네 번째 줄, 두 번째 열에 있습니다. 파랑 박엽지, 분홍 박엽지, 꽃다발, 파피루스, 네 개 중에 하나 나와요. 파랑 박엽지. 네, 이렇게 해주면 됐고요. 차트 영역. 그 다음 그림 채우기 영역. 요게 그림 영역이에요. 마우스를 올리면 그림 영역 뜨죠? 클릭하세요. 네, 그 다음에 채우기 흰색 배경 1 돼 있으니까 이 케이스는요, 단색 채우기예요. 네, 단색 채우기로 가서 해당 세 개 종류를요, 테마색 첫 번째 게 흰색 배경 1입니다. 됐죠? 다음 여섯 번째 제목 서식에 대한 요구 조건인데, 해당 출력 형태를 보고 제목 내용부터 먼저 수정하겠습니다. 네, 차트 제목 내용을, 네, 문제 출력 형태 살펴보고 한국 및 대한카드사의 가입자 현황이라고 수정했습니다. 테두리 선택합니다. 네, 그리고 글꼴 문제에 거의 고정적으로 요렇게 요구가 되어서요. 네, 홈 탭에 가서 글꼴의 종류는 굴림이야, 수용사항 없어요. 굵게 적용해. 요 굵게 눌러주면 되겠고, 네. 그 다음에 20포인트야. 네, 수정. 네, 20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채우기 흰색 이렇게 요구하고 있으니까 요 마찬가지 오른쪽에 차트 제목 서식 작업창에서 지금 차트 제목 선택된 상태이기 때문에 작업창의 종류가 자동으로 바뀌어요. 차트 제목 서식에서요, 네, 채우기 단색 채우기, 색깔 종류, 네, 테마색 첫 번째 거, 흰색 심표 배경 1. 테두리 설정에 라고 되어 있는데요. 네, 테두리 설정은 해당 요 채우기가 아니라 테두리 눌러가지고 섹션에서 실선으로 하면 돼요. 테두리 실선, 색깔 종류는 검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색깔 종류 검정. 이렇게 하면 해당 제목에 대한 편집도 끝났고, 다음 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요구 조건이 제일 많아요. 네, 7번 요구 조건은 4개인데 순차적으로 풀겠습니다. 네, 첫 번째 요구 조건으로서 연회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능 꺾어선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을 지정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자, 2016 버전은 이 차트 수정이 더 쉬워요. 네, 어떤 거 선택해도 상관없어요. 막대 하나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가지고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해 볼게요.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선택하면 차트 종류 변경 대화상자 실행되는데 혼합 기본값 선택되는데 그대로 유지하세요. 유지하고, 네, 해당 계열별 차트 종류가 설정되어 있는데 문제에서 연회비 국내 전용 얘를 꺾어 선형을 바꿔 이렇게 돼 있으니까 무건세로 막대했는데 얘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해당 꺾어 선형이 네 번째 게 표식에 있는, 네, 표식에 있는 꺾어 선형이에요. 얘로 바꿔라 이렇게 요구하니까 얘 선택하고 보조축 지정하라는 요구 조건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네, 요 보조축 체크박스 하면 뚝딱 쉽게 수정이 완료됩니다. 네,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계열에 대한 요구 조건, 출력 형태 참조하여 표식을 마름모 크기 10으로 하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표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꺾어 선형에서
요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꺾어 선정해서 요 점 있죠. 요 점을 선택해 보세요. 점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채우기 및 선 깡통 선택하고 표식이라고 여기 있어요. 네, 표식을 선택하세요. 네, 좀 숨어 있습니다. 표식 옵션을 다시 누르세요. 표식 옵션 눌러가지고 요 기본 제공을 선택하고 모양을요. 네, 문제 주관 대상 조건 마름모 요거죠. 네, 마름모 네모 마름모 둘 중에 하나 나옵니다. 네. 다른 말로는 다이아몬드라고도 해요. 네, 요 마름모. 네. 자, 그 다음 크기를 10으로 해. 이렇게 돼 있으니까 10.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가지고 같으냐? 네. 같게만 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으로 해.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요 수평선 있죠? 요거 선택을 한 다음에 선의 종류 실선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지고 네. 해당 대시 종류에서요. 대시 종류에서 파선 네 번째 걸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꼭 이렇게 나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해당 축은 출력 형태 참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가지고 네, 세부 수정사항 수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우선 살짝 닫을게요. 자, 오른쪽 보세요. 왼쪽 보면 네, 0명, 만명, 최대값 8만명 있어요. 0명, 만명, 최대값 8만명 수정사항은 없어요. 수정사항 없는데 해당 선 자체가 요 축의 선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지금 선이 안 보여요. 네, 그러면 요 눈금선 있죠. 눈금 얘를 더블 클릭해가지고 해당 실선으로 바꿔주면 돼요. 네, 요 채우기 및 선에 실선으로 이렇게 주면 검정으로 하면 요렇게 바뀌었어요. 선이 보이죠? 네. 그 다음에 보조축도 한번 체킹해 볼까요? 네. 보조축도 한번 체킹해 보겠습니다. 보조 세력값축 하이펀 만명 4만명 하이펀 네 5만명 네 35만명 두 개 수정이 필요하다 그죠? 만명이 아니고 10만명이네요. 네. 10만 단위 최대값 40만 이니까 이 케이스는 해당 보조 세력값축의 이 숫자 값을 더블 클릭 한 다음에 오른쪽 축서식에 막대 있죠. 막대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축 옵션에서요. 네. 해당 최대값 35만을 40만으로 4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그 다음에 단위 기본에서요 5만이 아니라 10만이야. 네. 이거 수정하세요. 1 하고 동그라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이렇게 하고 마우스를 꾹 찍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선이 2016 버전이 2010 버전보다 수정사항이 더 많습니다. 선 실선을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채우기 및 선에 실선 이렇게 클릭해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문제 출력 형태를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면 해당 그 막대 너비가 좀 더 넓다 그죠? 저희보다 네, 저희는 지금 좀 좁잖아요. 네, 그러면 막대를 더블 클릭 이렇게 하게 되면 데이터 요소 서식에서요 해당 이 계열 옵션에서 네, 막대 계열 옵션에서요 해당 계열 겹치기 정도와 간격 너비가 있는데 계열 겹치기를 0으로 하고요. 0으로 하고 간격 너비를요. 한 150 정도로 이렇게 해볼게요. 딱 하면 이렇게 조정이 됐는데 문제지 출력 형태하고 비교해가지고 좀 더 넓네? 좀 더 넓으면 그 간격 너비 자체 값을요. 네, 간격 너비를 더 줄여주면 돼요. 간격 너비를 출력 형태와 맞추면 되니까 한 120 정도로 해볼까요? 네, 그러면 좀 더 넓어졌죠? 자, 볼게요. 네, 그보다도 더 넓은 것 같은데. 자, 요거는 그렇게 까다롭게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해당 문제 출력 형태에 맞춰가지고 한 100 정도로만 하고 네, 요 상태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수정한다 이 말입니다. 네, 한 100 정도로 할게요. 간격 너비를. 자, 요 정도로 했고요. 자, 그러면 해당 제일 많은 조건이었던 축 부분에 대한 요구 조건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출력 형태 하고 같게만 해주시면 돼요. 요거도 마찬가지 선이 없다 그죠? 여기 가로도 지금 현재 선이 실선이 없죠. 그러면 해당 항목 이름 선택한 다음에 해당 채우기 및 선에서 실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됐죠? 시험 보이죠? 네. 자, 7번까지 끝났고요. 네, 8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에 대한 요구 조건은요. 네, 법내 명령에 출력 형태 참조에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법내 명령에서 확인을 해보면 네, 해당 두 줄이 아니라 한 줄로 연회비가 네, 이렇게 바꿔라 이 말입니다. 네, 해당 법내에서 마우스 오른쪽부터
데이터 선택을 선택합니다. 네, 데이터 선택을 해서 데이터 원본 선택 대상자에서 법내 항목 계열에서 연회비 국내 전용 편집 버튼 눌러가지고 수동으로 직접 입력하세요. 연회비 갈로 국내 전용 갈로 닫기 이렇게 직접 입력하고 확인 버튼 누르고 제대로 됐네. 그럼 최종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8번까지 끝났고 9번 남았는데요. 네, 도형, 네, 모서리 등급 사각형 설명선 이렇게 첫 연회비 요대로잖아요. 이거 보면서 요대로 맞춰가지고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도형 삽입해야 되니까 요거는 살짝쿵 제가 닫을게요. 네, 작업창은 삽입에 도형에 모서리 등급 사각형 설명선 요거 하니까 이렇게 하고요. 네, 그 다음에 해당 제목 기준으로 해서 밑에서부터 위에서 이 간격 네, 이만큼. 그 다음 너비값 4의 이 정도. 네, 그 다음에 해당 높이는 한 이만큼 네, 놓을게요. 네. 자, 그 다음 내용 입력할게요. 첫 연회비 100% 적립이라고 이렇게 입력했고, 해당 글자에 대한 부분은 차트 영역이 삽입되었기 때문에 다섯 번째 영역 서식의 차트 영역은 글꼴 11 여기에 맞춰줄게요. 그래서 해당 테두리 선택한 다음에 홈 탭에 굴림의 11포인트 오타 있으면 이렇게 글꼴 없다라고 이렇게 떠요. 네. 굴림의 11포인트 됐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출력 형태에 맞게끔 글자 색깔 검정이다 그죠. 네. 글꼴 색깔 검정.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 흰색이다 그죠. 네. 채우기 색깔 흰색. 그 다음에 정렬이 가로 세로 가운데다 그죠. 가로 세로 가운데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 뾰족한 부분이 가리키는 위치를 네, 문제집 맞게끔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완성이 됐어요. 네. 보다시피 2016 버전이 2010 버전보다는 해당이 세부적으로 차트에 대한 세부 구성 요소에 대한 수정 사항이 좀 더 많긴 합니다. 많긴 한데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0 버전이 2021년까지 유예되긴 했는데 2010 버전이 2021년까지 네, 응시가 가능하긴 해요. 그런데 저희 엑셀 시험 네, 실기 시험을 다루는 다른 자격검정인 컴퓨터 활용 영역 커말 시험 출제 기준이 7월 14일 공지가 됐어요. 2021년부터는 커말 자격검정은요 2016 버전으로 바로 바뀝니다. 2016 버전으로 바로 바뀝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해당 2010 버전이 익숙하신 분들은 2010 버전 응시해도 되는데 요것도 고려 요소예요. 네. ITQ 엑셀 하시는 분들이 다시 커말로 많이 넘어가시거든요. 넘어가시는데 검정도 내에는 2010 버전이 표준 버전이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는 2016 버전이 컴퓨터 활용용 자기시험은 바로 2016 버전으로 바뀐다 라는 것도 네, 조금 네, 주의하셔야 될 사항일 것 같아요. 자, 2016 버전으로 2020년 7월달 진행되어진 개정 출제 기준 바뀌고 첫 회차 시험이었습니다. 네. 변경되어진 출제 기준으로 연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엑셀은 크게 달라진 건 많이 없긴 해요. 네, 차트 부분에 요 표식 요거 출력하는 거 좀 바뀌었고 그 외에 크게 달라진 건 없긴 합니다. 네, 이상으로 프레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교재가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교재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게끔 제가 집필한 책 링크 설명 문구 네, 또는 오른쪽에 I 카드 클릭하셔가지고 구매 가능합니다. 이상 프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